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Having Future입니다. 이 책은 2024년 2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책들의 정원, 저자는 가오유안, 옮기니는 송은지님입니다. 이 책은 출간과 동시에 100만 부 판매된 베스트셀러로 자기계발의 마스터 가오유안의 걸작이에요. 저자는 데일 카네기, 나폴레온 힐, 지그 지글허드, 세계적인 자기계발 전문가들의 성공 이론을 계승하여 잠재력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켜 성공에 이르는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저자는 어떻게든 성공해내는 사람의 공통점과 비밀을 파헤쳐 이 책에 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짐을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상상합니다. 30대, 40대, 50대의 나를 그려보며 멋진 차와 집, 원하는 커리어와 안락한 가정을 얻는 미래를 가늠해 보지만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그에 맞는 노력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자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당신을 바꾸고 변화시켜 어떻게든 성공하고야만은 사람이 되는 성공의 해답을 제시해줍니다. 또한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좌절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울 수 있었어요. 눈앞에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길을 찾아주는 인생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어떻게든 성공해내는 사람의 공통점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더 나은 미래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미 실패한 어제의 당신을 버려라. 대부분의 사람은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짐을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상상한다. 30대, 40대, 50대의 나를 그려보며 멋진 차와 집, 원하는 커리어와 안락한 가정을 얻는 미래를 가늠해 보지만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그에 걸맞은 노력을 하는 사람은 전체의 반의 반도 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라. 지금 당신에게는 없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무조건 손에 넣고자 하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오늘의 당신을 변화시켜 어떻게든 성공하고야 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당신의 삶을 성공으로 채우고 싶다면 지금 당장 변화를 실행하라. 3장. 당신이 상상한 미래가 곧 당신이다. 당신을 정상으로 데려다줄 단 한 걸음.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 성공하고 싶다면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처럼 긍정적인 마음가짐 위에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작은 목표들을 완성하다 보면 마침내 인생의 최종 목표, 즉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며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자신을 책찍질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관역이 있어야 사격 기술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것과 같다. 목표가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 쭉 나아가 마침내 그것을 이루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설령 아주 작은 목표라 할지라도 노력해서 이루었다면 분명히 큰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목표를 정할 때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효과적으로 목표를 실현하려면 매우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목표를 정한다면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어서 서서히 지쳐가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될 것이다. 1952년 7월 4일 이른 새벽 안개가 짙게 뒤덮인 캘리포니아 해안. 34살의 프로렌스 체드윅이 차가운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었다. 카타리나 섬에서 출발한 그녀는 벌써 34km나 헤엄쳐 캘리포니아 해안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도버 해협을 건넌 최초의 여성으로 이번 도전에 성공하며 이 구간을 건넌 최초의 여성이 될 것이다. 그날 바닷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게다가 안개가 너무 짙어서 안전을 위해 그녀를 호위하는 배도 잘 보이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이 텔레비전 생방송으로 그녀가 바다를 건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몇 번이나 상어가 접근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호위선에서 총을 쏘아 쫓아냈다. 체드윅은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헤엄쳤다. 그녀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바로 뼈를 애는 듯한 차가운 수온이었다. 15시간 후 힘이 완전히 빠진 체드윅은 포기하겠다는 사인을 보내며 배 위에 올려달라고 외쳤다. 배를 타고 그녀를 따라가던 코치와 어머니는 해안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포기하지 말라고 동요했다. 하지만 체드윅은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해안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15시간 55분이나 차가운 바다에서 헤엄친 그녀는 결국 배 위로 올라갔다. 잠시 몸을 녹인 그녀는 곧 좌절감에 휩싸였다. 체드윅은 기자들에게 육지가 보이기만 했어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핑계를 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가 도전을 멈춘 것은 차가운 바닷물을 견딜 수 없어서나 체력이 바닥나서가 아니었다. 바로 나아가야 할 목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드윅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불과 800m 떨어진 곳에서 포기했고 이것은 그녀가 유일하게 실패한 도전이었다. 2개월 후 체드윅은 다시 한번 이 구간에 도전해서 남성보다 빠른 기록으로 성공했다. 체드윅처럼 뛰어난 수영 선수도 눈에 보이는 목표가 필요한 법이다. 목표가 있어야만 그곳에 도달하는 용기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표는 반드시 실현 가능한 것으로 설정해야 한다. 불평, 불만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자신의 상황에 항상 불만인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한숨을 쉬고 세상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해서 상황이 결코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의 98%는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한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뚜렷한 목표가 없는 채 자신을 자책하거나 주변 환경을 탓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를 뿐이다. 지혜란 무엇을 무시해도 되는지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주변을 둘러보며 추구하는 성공과 큰 관련이 없는 것이 많다. 목표가 뚜렷하다면 그런 것에 지나치게 신경 쓰거나 방해받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파악할 수 있다. 내일을 꿈꾸고 싶다면 오늘에 집중하라. 영국 시인이자 역사가인 힐레어 베로그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미래를 꿈꾸거나 과거를 후회하는 동안 당신의 현재는 사라지고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현재를 똑바로 바라보고 현재에 집중한다. 목표가 아무리 크고 이루기 어려운 것이라도 그것을 여러 단계로 작게 나누면 실현 가능성이 보일 것이다. 물론 우리가 세운 목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 성공 여부는 현재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달렸다. 지금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거둔 성과가 곧 미래의 성과와 직결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목표를 작게 나눈 단계에 따라 하나씩 완성하다 보면 최종 목표에 점차 가까워지게 된다. 이 점을 명심하고 지금 눈앞의 일에 집중하자. 지금 하는 모든 일이 미래의 성공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깨달으며 무슨 일이든 허투루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며 미국 역사상 가장 다재다능한 인물로 평가받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좋은 계획만 있다면 큰일을 해낼 수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지시를 기다리는데 익숙하지 않으며 언제나 스스로 판단해서 미리 움직인다. 매사에 미리 준비한다면 자신이 하는 일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크게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마치 홍수가 나기 전에 미리 방주를 만들어서 피해를 입지 않은 노아처럼 말이다. 낯선 곳을 찾아갈 때 약도가 있으면 훨씬 편리하다. 그렇다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성공으로 향하는 약도를 그리는 것이다. 이처럼 목표가 있으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또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할 일을 여러 단계로 작게 나누어 하나하나 수행해야 한다. 목표 도달을 위해 당신이 여러 일들을 수행했다면 그 일의 성공 여부는 그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성과를 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사람들은 언제나 일의 양과 성과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일을 많이 하며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단 하나라도 의미 있는 일을 했다면 그것이 곧 성공이다. 이 의미 있는 일의 바탕에는 언제나 방향이 뚜렷한 목표가 있게 마련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정한 목표가 아닌 그저 전해오는 전통과 관례를 생각 없이 따르기만 한다. 스스로 성공을 위해서 무척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성공에서 점점 멀어져 갈 뿐이다.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목표는 일정한 기간에
자신이 한 일을 평가하고 스스로 반성하도록 이끈다. 초점을 일의 성과에 맞추며 단순히 작업량으로 하루를 평가하지 않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다. 작은 목표들을 이루다 보면 더 적은 시간과 힘으로 더 많은 성과를 거두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나아가 더 높은 단계의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자신과 타인을 훨씬 이성적으로 대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5장. 모든 역경은 극적인 성공을 위한 소품이다. 100번 넘어지며 100번 일어나라. 모든 것을 정복하는 힘, 의지. 누구나 인생은 생각한 대로 술술 흘러가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기나긴 길을 걷다 보면 고비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때때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로 이러한 인생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결정된다. 발명한 에디슨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했다. 에디슨뿐만 아니라 모든 성공한 사람도 우리처럼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성공은 수많은 실패 위에 만들어진다. 실패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성공은 뿌리가 오는 나무처럼 견고하지 않다.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실패는 잠재 능력을 자극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잘하도록 한다. 실패의 고통을 맛본 사람만이 내적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성공의 희열을 갈망하는 법이다. 인류가 실패라는 자극을 받았을 때 더 나아지려고 하지 않았다면 결코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 과학자는 극복할 수 없을 것과 같은 난관은 새로운 발견의 징조다라고 말했다.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잠재해 있다. 그것은 감각기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가늠하지 못할 만큼 신비하다.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이 알 수 없는 힘은 언제나 위태로운 상황에서 발휘된다.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난관과 좌절은 이 힘을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화재나 홍수 같은 재난이 닥쳤을 때 여성들은 그 연약한 모습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거뜬히 해낸다. 그 누구도 심지어 자신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위험한 상황이 눈앞에 닥치면 자신도 모르는 힘이 쏟기 때문이다. 그 힘은 평소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조용히 가라앉아 있지만 늘 꿈틀꿈틀 움직이며 폭발할 기회를 엿보는 신기한 에너지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힘이 있다. 그러니 신이 준 이 힘을 활용하여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결코 쉽게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는 주관이었고 의지가 강하지 않아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변덕이 심한 사람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의지가 강한 사람의 사전에 실패라는 두 글자는 없다. 100번을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나 걸어가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많은 이들이 열정을 품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난간을 마주치며 대부분 겁을 내며 포기하고 만다. 그러고는 이번에는 좋아하지도 않고 자신에게도 적합하지도 않은 일을 하려고 한다. 난관이나 좌절을 이겨내려고 하지는 않고 자포자기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는 것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어떻게든 난관을 이겨내려고 한다. 그들에게는 끝까지 해내며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이 있다. 그래서 이후에 시시각각 나타날 난관과 좌절을 예상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비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다른 사람에게서 너 자신을 냉정하게 보렴. 이 일은 불가능해. 너하고 맞는 일이 아니야. 혹은 내가 지금 허송세월 한다는 걸 모르겠니? 라는 등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지도 모른다. 뜻을 함께하던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갈 수도 있다. 그래도 굳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기만 한다. 그리고 신에게 왜 자신에게는 그런 행운을 주지 않았느냐며 원망한다. 하지만 명심하라. 신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생명과 기회를 주었다. 그다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은 듯 보이고 적당히 부유하고 인간관계도 좋으며 명성까지 쌓은 사람은 대부분 의지가 강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난관이 닥치면 그렇게 강해 보이던 그들의 의지는 무참히 무너지고야 만다. 가진 것을 모두 잃었을 때 공포를 느끼고 절망하다가 용기마저 잃은 채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그들은 희망을 잃고 난 이제 가진 게 없어. 이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중얼거린다. 하지만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그 자신이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한번 의지를 굳건히 하고 용기를 낼 수 있다면 반드시 희망은 있다. 성공한 사람들도 모두 수만 번 실패를 겪으면서 단련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단 한 번 실패를 겪고서 자신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좌절에 빠진다면 그때야말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다. 난관을 만날 때마다 이것은 일종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자. 신이 당신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뒤로 벌렁 누워 자신이 형편없음을 인정한다면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다.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을 부끄러워하며 끝까지 해내겠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한다면 당신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모두 포기하고 물러서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며 난관이라는 적과 맞서 싸워야 한다. 눈앞에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아도 마음속에 있는 희망의 빛이 이끌어 줄 것이다. 비난에 휘둘리지 마라. 슬프고 우울할 때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런 감정이 당신의 영혼을 차지하지 않도록 즐거운 일을 떠올려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포기하고 심지어 당신을 미쳤다고 비난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해내간다면 꿈을 이룰 수 있다. 발명한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할 때 무려 1600가지 물질을 실험했다. 이 1600가지는 온갖 모양의 필라멘트가 되었지만 에디슨의 마음에 드는 것은 없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아예 전구 속에 넣기도 어려웠고 어떤 것은 수명이 너무 짧았다. 그러던 중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자 그 실험실에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다.
사람들은 모두 이 위대한 연구에 흥분했지만 연구 기간이 길어지자 금세 흥미를 잃었다. 이에 대해 언론사 더 헤럴드는 에디슨의 실패는 이제 명확해진 것 같다. 이 충동적인 젊은 과학자는 작년 가을부터 연구를 시작했는데 당시 그는 자신의 연구가 마지막 껍질을 깨는 일만 남았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껍질을 깨지 못하고 있다. 물론 에디슨은 전기로 빛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낸 훌륭한 과학자다. 하지만 전기학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은 모두 에디슨이 연구의 방향을 잘 못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라고 했다. 이러한 외부의 비난에도 에디슨은 의연하게 실험을 계속했다. 한편 소비자를 빼앗길까봐 걱정한 가스 회사에서는 에디슨이 사기꾼이며 과학계의 인정을 얻지도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그가 전등을 만들어내더라도 결국 사용하지도 못할 거야 라고 말하며 에디슨의 연구를 비하했다. 그러나 에디슨은 사람들의 비난을 아는지 모르는지 1년여에 걸친 연구 끝에 마침내 수명이 연속 45시간에 이르는 전등을 발명하는 데 성공했다. 최후의 승자가 되고 싶다면 간절히 원한 성공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도중에 생사의 갈림길에 설 수도 있고 파산이나 실업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불행을 겪은 사람은 아마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평생 슬퍼하며 우울하게 살 수는 없다. 불행이 닥치며 가능한 한 자신의 모든 용기를 내어 불행과 마주해야 한다. 실패에 굴하지 않고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 번 난관을 겪었고 오랫동안 노력했는데도 좀처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더욱 성공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최종 승리자는 자존감, 자신감,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강한 의지까지 있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는 강자를 더욱 강하게 하고 약자는 더욱 약하게 한다. 당신에게 용기와 강한 의지가 있다면 실패는 잠재 능력을 자극해서 오히려 당신을 더욱 강해지게 한다. 미국 조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류학자 존 제임스 오듀보는 조류 도감을 만들기 위해 밀림으로 들어가 몇 년 동안 머물며 200여 쪽에 달하는 초고를 완성했다. 이것은 조류학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훌륭한 저서였다. 그런데 휴가를 보내고 돌아와 보니 쥐가 초고와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모두 갉아먹은 후였다. 오듀보는 이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깊은 슬픔과 상처가 나의 뇌를 뚫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낙담했든지 그 후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심하게 열이 났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슬픔에만 잠겨있지 않았다.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고 더 이상 괴로울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는 다시 사냥총을 들고 배낭을 둘러매고서 밀림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또한 영국의 사상가이자 역사가인 토머스 칼라일은 저서 프랑스 혁명을 완성했을 때 큰 좌절을 겪었다. 몇 년 동안 온 힘을 다해 몰두한 끝에 마침내 원고를 완성한 후 그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에게 원고를 보내 읽어보고 의견을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밀은 원고를 읽던 중에 약속 시간이 되자 그것을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은 채 외출했다. 잠시 후 그의 방에 들어온 하녀가 청소를 하면서 바닥에 놓인 원고를 보고는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벽난로 안에 던져 넣었다. 칼라일이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완성한 작품은 이렇게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다. 자초지종을 들은 칼라일은 엄청난 고통과 슬픔에 휩싸였다. 사본도 만들어 놓지 않았고 심지어 요약본이나 초고도 없었기에 이것은 거의 재난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며칠 동안 괴로워하던 그는 의연하게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숙제를 해서 냈는데 선생님이 다시 해오라고 하신다면 더 잘하라는 의미일 거야 라고 말하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새롭게 자료를 조사하고 글을 써서 이 거대한 작업을 다시 한번 완성했다. 명심하자. 가진 것을 모두 잃어도 당신 자신만은 없어지지 않는다. 당신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점을 잊지 말자. 특히 당신의 용기, 의지, 존엄성, 자신감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와 같은 것이므로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해 지켜야 한다. 실패를 약하게 만들면 당신은 강해질 것이다. 반대로 그것을 강하게 만들면 당신은 약해질 것이다. 진정한 강자는 실패를 담아두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 실패는 언급할 가치도 없는 것이며 별로 기억할 필요 없는 해프닝일 뿐이다. 작은 벌레가 날아다니다가 팔에 앉았을 때처럼 날려서 쫓아버리며 그만이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각종 난관과 좌절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위기에 맞닥뜨려도 당황하지 않는다. 태풍이 불고 폭우가 내릴 때 유약한 사람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지만 진정한 강자는 오히려 똑바로 마주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으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은 모두 지워야 한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 안의 두려움, 의심, 걱정 등을 버리고 자신을 넘어서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새로운 달 3월이에요.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해졌어요. 새로운 달 3월. 다시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